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봉입니다. 그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막 그 냄비 끓듯이 네. 이슈가 될 때는 주목을 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후속 보도가 없다라는 그렇죠. 게 정말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위클리벳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 문제예요. 이거 지금 돼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챙기지 못한 게 혹시 있을까? 네. 했더니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네. 강아지 공장. 네. 올해 5월에 이제 강아지 공장 이슈가 터졌었죠. 네. 그래서 그때 수의사 단체랑 동물보호 단체가 일단 현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라. 그래서 강아지 공장 사실 정식 명칭은 이제 동물 생산업이죠. 생산업. 번식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번식장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부터 좀 파악 좀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농식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예. 올해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일단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 허가지가 아니라 신고제니까. 신고제니까. 네,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몇 마리 키우는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육하고 있는지, 뭐 축사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케이지에 사육하는지, 또 사육 방식, 그 다음에 동물 어떻게 관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나라한 현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해본 거죠. 정부가 나서서 한 거는. 처음으로. 네. 예. 정부가 나서서 하는 조사는 처음이랍니다. 네, 번식장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에요. 네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이제 708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708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강아지 공장이 708개요? 네. 잠깐만요. 학번 대표 제 네. 기억에 우리 예전에 강아지 공장 네. 이야기할 때 동물보호 단체에서 얘기한 숫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그때 뭐 2,000개 이상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무리 줄여도 1,000개는 넘을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치는 정확히 다 조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708개로 네. 조사가 됐는데. 일단 708개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 신고업체가 이제 236개, 33%. 그다음에 미신고 업체가 472개, 6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전체가 다 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나마 된 것 중에서도 미신고가 미신고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 미신고한 이유가 너무 많은데요. 네. 진짜 어이없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 신고 대상 미인지가 1입니다. 266개가 신고하는 건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건축법 위반. 그러니까 설치 제한 지역. 이게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다 있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 기준을 못 미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나머지 이유인데요. 뭐 건축법 위반한 경우, 설치 제한 지역이었던 경우, 시설 기준이 맞지 않았던 경우 등이 나머지 이유들이었는데요. 이었습니다. 제일 웃긴 네. 거는 몰랐다가 266개. 그만큼 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몇 번 의미겠죠. 말씀드렸지만 그냥 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계속 소일거리로 몇만 원씩 팔고. 그러니까 네. 학범 대표님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소일거리로 키우신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다른 현황도 좀 말씀드리면 그 708개 그 동물 생산 업체에서 총 키우고 있던 그 동물이 79,716마리. 그래서 한 그 개소당 113마리씩 키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십 마리 작게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키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100마리가 넘어가면 평균 113마리니까 꽤 사실은 사실은 키웠던 거죠. 정말 크게 맞아요. 뭐 아예 산업적으로 육성을 그렇죠.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대규모로 키우는 것도 많았다는 게 네.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종사자 수가 그 전체 708개 업소 전체에서 1,10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소당 1.56명. 그러니까 이게 113마리를 한 명, 두 명에서 관리했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 관리가 아니고 그냥 방치인데요. 거의 방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6명이 평균 113마리를 이제 관리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 따르면 사육동물의 관리 상태, 건강, 위생, 급수, 급식, 또 분뇨 처리, 체감, 환기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개농장 있죠. 식육 목적의 개 키우는 네. 개고기 개 키우는 곳이요. 식육견 사육 업체보다는 다소 양호한 상태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네. 근데 그쪽보다는 좀 낫더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세부 대책을 발표한 거에 다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현황이 심각했냐면 그 강아지 경매장이 있잖아요.
경매장이 전국에 뭐 16개에서 19개 사이 정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매주 5,000마리씩 경매가 됐대요. 그래서 1년에 이 강아지 공장을 통해서 경매장을 거쳐서 펫샵을 통해서 판매되는 게 1년에 25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숫자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것만 네. 그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2,000개 이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거죠. 두세 배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25만 마리요? 네. 요거는 이제 펫샵을 통해서 경매장 통해서 나간 거니까 요 숫자는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생산업체가 더 생산을 많았을 하는 곳이 거다. 그렇죠. 더 많을 거다. 네. 뭐 경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네. 우리 학범 대표가 사실은 경매장도 조금 단속을 해야 되고 관리를 네.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네. 이제 경매장에 대한 대책도 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요. 경매장도 동물 판매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동물 판매업과 경매장은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경매장만의 특성을 살린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나 단속 규정 같은 걸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고, 어쨌든 다행인 거는 미등록 미신고 업체에 대한 그 벌금을 상향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이 담겨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슈가 됐을 때만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관리하는 척하다가 네. 상시적으로 무언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거나 네. 또는 그런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네. 들쑥날쑥한다 그러면은 제가 판매업자 입장이어도 살짝 눈치를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게, 이 이슈가 됐으니까 이게 잠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708개밖에 조사가 안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농림부에서 방역관리과에서 이제 2명의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걸 전체를 담당하시잖아요. 근데 이 방역관리과가 하는 일이 진짜 엄청 많아요. 동물용 의약품도 여기서 다 관리하고요. 가장 큰 일은 이제 AI 방역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AI가 터지면 이 농림부 방역관리과는 그냥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동물보호 업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할래야 조사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나서 이 2명의 직원분들께서 아마도 각 지자체로, 뭐 서울시든 경기도든 지자체로 공문을 쫙 뿌렸겠죠.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런데 지자체에 가도 상황은 똑같아요. 서울시 빼고는 동물보호과 있는 광역지자체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 뭐 시청 이런 데서도 동물보호 전담하는 직원이 없죠. 동물보호 업무와 다른 업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활경제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이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동물 생산업체를 다 다니면서 그 숨겨져 신고 안 된 것까지 찾아가지고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08개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너무 비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었다. 인력이 없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역관리과라고 말씀을 방역관리과. 하셨죠. 방역관리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AI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과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방역도 이 관리과에서 할 게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식품부에서 이 방역 최소한 방역국 정도는 만들어서 이거 올리고 방역 업무 올리고 동물보호 업무도 과 정도는 만들어서 따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이 몇 마리고 동물 보호 관련해서 지금 의식 수준을 얼만큼 향상을 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 과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 차원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방역국 정도는 만들고 동물보호도 사실 2명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이라든지 과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사실은 그냥 명목상 혹시 뭐 문제가 될 거에 대비해서 그냥 명목상 딱 만들어놨다는 의미고 사실 그분들한테 이 모든 업무를 다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미안한 거고. 사실 708개 조사한 것도 사실은 저는 이 정도까지 한 것도 제 기대는 이상이었어요. 제 기대 이상. 사실 저는 거의 못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번 소개해드렸죠. 농식품부에 이제 반려동물 동물보호 과 정도는 아니어도 2명에서 5명을 늘려서 이제 반려동물 팀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년 2월로 계획돼 있으니까요. 그 팀 늘어나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팀만 늘리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이제 팀이 늘어났으니까 각 지자체, 뭐 시도나 시군구에도 반려동물이나 동물보호 팀이나 개 정도를 만들어라. 아니면 전담 인력을 구성해라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동물보호 복지 전담 조직 신설을 독려하겠다라고 농식품부가 발표를 했으니까요. 좀 내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의사 쌤들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모임 활성화돼 있는 곳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조금 더
압력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정당한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의견 피력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만 네. 그나마 겨우겨우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 근데 일단 수의직 공무원, 수의사 공무원이 없는 뭐 시청도 천지고요. 네. 있는 곳도 이 보통 1명,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방역 업무 하기에도 바빠서 동물보호 업무 사실 신경을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서 방역은 문제 빵 터지면 다 그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1명, 2명으로는 안 되고 좀 큰 조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까지 다. 그래야 이 농림부 계획이 그래서 이제 방역 업무와 좀 이걸 구분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갖춰져야 구분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동물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천대받았죠. 민간인들이죠. 예, 네.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분들이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힘들게 싸워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게 사회 이슈화 되기 시작한 거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잖아요. 수의사 쌤들이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좀 발벗고 나서서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까지 관철시키는 데까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선생님을 저 혼낸 게 아닌데 네. 자꾸. 네. 네, 자 저희가 그 뭐죠? 강아지 네. 생산업, 네. 동물 생산업,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사실은 허가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언제쯤?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동물보호법.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내용을 담은 법이 많이 올라갔지만 동물보호법이 하나도 안 안 된 거 됐죠. 아시죠? 네. 근데 어쨌든 정부도 그 의지가 갖고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이제 다음 회기 때는 좀 통과를 시켜야겠죠. 네. 또 다음. 네. 예. 자, 여러분. 또 다음. 네. 아니 계속 제가 위클립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게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없어서 저 1년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쨌든 정부의 중앙 정부의 조직이 확대가 되니까 또 예산도 좀 늘었다고 하니까 물론 직접 동물 보호에 쓰이는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내년에는 좀 허가제도 좀 도입이 되고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동물보호 단체 분들의 어깨에만 얹어놨던 짐을 우리 반려인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함께 골고루 좀 나눠지면서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